여러분은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편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보다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 독감에 걸린 상태인데, 이렇게 아플 때는 특히나 더 내가 생각보다 때이른 죽음을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책 소개 요청을 받아서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이미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에세이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루게릭병을 앓아서 앞으로 1년에서 5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수행자로서 보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소개 요청을 받고도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반면에 진짜 한번 꼭 읽어볼 만하다 싶은 책들도 있고요. 이 책은 후자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자분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게,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스웨덴 사람인데, 원래는 재무 전문가로 스웨덴 최대의 석유 회사 자회사의 최연소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만 26살이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른 나이에 아주 큰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미 그냥 출근을 하려고 하면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무대에 서려고, 연극 무대에 서려고 분장을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랬다고 해요. 마음은 계속 불안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인도, 네팔 이런 쪽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태국의 숲속 사원에 들어가서 아예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태국의 숲속에서 보내고, 또 그 이후에 몇 년을 스위스와 영국의 사원에서 보내고, 그렇게 총 17년을 승려로 산 다음에 승려직을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은 20년 전에 멈춰 있고, 그 다음에 나이는 이미 40대 중반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 내가 사람들한테 명상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본인의 비전을 찾고 다시 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시간도 몇 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안 지나서 하루는 아내랑 그냥 같이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본인을 이렇게 베고 같이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왜 이렇게 움직여? 이러더래요. 근데 이 나티코 본인은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몸이 막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 얼른 갔죠. 그랬더니 루게릭병이다,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점점 죽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폐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1년에서 5년 정도 앞으로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 이후로 죽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쓴 책이 바로 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 이유는, 저자가 오랜 시간 승려 생활을 하고 명상 경험을 쌓으면서 얻은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저자가 명상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때 당연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온갖 이상한 감정이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무슨 누구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매번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대하고, 때로는 들떠있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대상에 대해서 그럴듯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잘못된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의식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이상,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니까요. 그 생각을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도 않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나 자신으로부터 살아있는 한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되 그 생각이 곧 나를 이루고 나를 규정짓는다고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커리어적인 성공을 엄청나게 쫓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 나는 성공을 하고 싶어, 성공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절대화시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커리어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커리어적인 성공이 반드시 내 행복을 좌우한다고, 또는 커리어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내 삶을 규정한다고 절대화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는 겁니다. 무상의 가르침이죠. 지금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 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눈 녹듯이 사라져서 아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에 집착하고 고민하고 고통받습니다. 심리학적인 자기계발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까, 이 질문을 주로 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고 별로 생산적인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전환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저자는 본인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그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이 들든 부정적인 생각이 들든 그것과 나 자신 자체를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은 그저 나를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그 생각이 나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꾸만 긍정적인 생각, 생산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집착이고 인간 정신에 대한 오해이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일 겁니다. 나티코는 본인이 수행을 했던 불교적 정신에 따르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평온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둘째로는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믿는 생각이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하고 나를 통해서 잠깐 이 세상에 나온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되게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철학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명상 경험이거든요. 저는 명상을 즐겨하는 편이고 그 명상의 경험에서 느낀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게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 처음으로 명상 경험을 했었는데요. 명상 자체가 어떤 신비하거나 아주 초자연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상이라는 경험은 분명히 일반적인 많은 선입견들로부터 벗어나서 더 정확히 현상을 보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철학은 논리적 연결성이 탁월한 어떤 아주 엄밀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의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은 그런 명상의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말로 표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저는 되게 훨씬 더 중요한 철학적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명상의 중요성이나 명상 경험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전달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이 그런 명상 경험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딱히 없이도,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이도 아주 잘 기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나티코의 아버지도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세요. 물론 이 아버지는 이미 그때 80대가 넘으셨었기 때문에 때이른 죽음을 맞게 되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이렇게 본인의 병이 점점 더 진행되는 게 싫다고 안락사를 받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스위스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나티코의 가족은 어릴 때부터 스위스로 많이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때는 즐기러 갔던 거고 여행을 하러 갔던 거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려 다 같이 간 거죠. 거기서 아버지는 되게 담담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해요. 심지어 마지막에 약물을 주입하는 순간에까지 농담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3, 40초 후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2분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 양반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스위스에 가는 장면에서 그 나티코와 아버지가 사후세계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암흑만이 남는다고 굳게 믿으셨고 나티코는 무언가가 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티코는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아버지, 혹시나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더 벌어진다면 그때
제가 거 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껄껄 웃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이 이 책의 주제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종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의 깊은 신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농담의 대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예 이야기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곧 죽을 사람들한테는 이 주제가 아주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나 나티코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생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절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의 자세를 품게 하는지,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어떤 여유를 주는지, 우리가 슬픔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런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유한한 몸과 유한한 지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갖 이상한 잡념과 이상한 믿음을 품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일일 겁니다. 다만 그 모든 마음은 다 지나간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철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